칸지콩 선생님의 콩밭교실. 오늘은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복사편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중에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성취 기준이 두 개예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성취 기준이 엄청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악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파악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 이런 것들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많은 의견들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걸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걸 공부해볼 거예요. 이번 단원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결론은 우리 생활과 민주주의는 엄청 가깝고 우리 생활 자체가 민주주의랑 똑 닮았다, 비슷하다, 겹친다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정치와 민주주의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정치, 엄청 좁게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든 활동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이 대통령 선거도 그 권력,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런 좁은 의미의 정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다 또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가족끼리 서로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메뉴를 정하는 가족회의도 있고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모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로 조율도 하고 좀 약간 토의도 토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어떻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할 때 그럼 줍깅을 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정치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 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좀 선생님한테 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한 시간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민주정치랑 예전에 왕이나 이 소수 권력들이 모든 걸 차지했던 그런 소수 권력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권은 민주정치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서 행사됩니다. 하지만 이 왕이나 소수 권력이 차지하는 이런 정치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 주권이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가지고 국민은 따르기만 해요. 근데 이 해결 시간을 좀 살펴보면 민주정치는 모든 국민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하지만 왕이나 소수 권력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회의하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신속하게 따다닥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참여의 이 범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민주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내 의견도 반영이 되지만 이 왕이나 소수 권력이 하는 정치에서는 내 생각이 무시될 수가 있어요. 뭔가 특별히 권력 있는 또 관심 있는 그 소수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되고 이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저 따르기만 할 수 있는 이런 슬픈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간의 존엄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도 뭔가 이렇게 항상 소중하다 이런 것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말 들어봤나 혹시 천부인권설 뭐 이런 말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유. 다른 무엇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물론 책임도 따르겠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간섭하고 억압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민주화 운동들도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워왔던 것들도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 성별, 종교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거예요. 너 여자니까 안 돼.
또 너는 가난하니까 안 돼. 넌 이런 특별한 종교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싹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평등인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평등이 이루어지긴 좀 힘든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물론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겠죠. 자, 그다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엄청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나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회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렇게 뽑아서 하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뭐 선거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얼마 전에 어른들이 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좀 있으면 우리는 하지 않지만 어른들을 할 시장 선거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랑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기 위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보통 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선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등 선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상관없고 성별 남자건 여자건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국민이면 한 표만 돈이 많다고 해서 넌 돈 많으니까 10표 이런 게 아니고 한 표만 가능한 게 평등 선거예요. 그리고 직접 선거예요. 내 선거는 내가 직접 합니다. 야, 너 선거 잘 모르겠지?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선거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비밀 선거.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비밀이야. 이런 거야. 근데 이 선거 종류 중에 보통 선거 이런 것도 사실은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 선거권을 얻기 위한 엄청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시간 되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차티스트 운동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제는 민주주의의 실천 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관용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똘레랑스라고도 하는데 어떤 나라인지 이건 퀴즈.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 내가 맞아. 넌 틀렸어. 이게 사실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랑 다르구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가 한번 내 의견 한번 수정해볼게. 이런 거. 이 어려운 걸 하는 게 관용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도 나이도 30이 넘었는데도 결혼도 했는데도 이 관용이 아직도 안 돼요. 언제쯤 선생님도 관용적인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는 비판적 태도입니다.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중요한 태도예요. 어떤 사실을 누가 얘기했어. 뭐 선생님이 얘기하건 대통령이 얘기하건 부모님이 얘기하건 항상 그게 옳고 틀렸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판단하려면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이 비판적 태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항상 까기만 해. 누구 잘 까는 게 비판적 태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는 건 맞다라고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비판적 태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양보와 타협입니다. 이건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만 무조건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그래, 네 의견도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 너도 이것 좀 양보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하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어렵지. 사실은 실제 사회에서는 누군가 일방적인 희생이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참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언제쯤 이런 좀 발전적인 양보와 타협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요즘 예를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 점심시간에 그네를 타려고 약간 서로 다툼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문제 발생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다양하게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점심시간에 그네 사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짧다든지 그네가 몇 개 없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파악해 봅니다. 그 다음은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많이 해봤죠? 자, 이거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이래서 많이 든 사람 쪽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다수결의 원칙인데, 하지만 다수의 원칙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 진짜 한두 명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좀 약간 좀 그냥 막 목소리 큰 사람도 있지. 으아! 이래서 이런 사람이랑 또 뭐 인기 좀 많은 사람들의 우우 모여서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의 실패, 패인이 되기도 하는데, 항상 모든 다수결이 옳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고 그 의견도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그러면 하면 문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단계예요.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의 실천 태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은 강의도 잘 듣고 노트 정도 잘 하시고 부모님 확인도 받고 질문도 써오고, 이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문제, 앞에서 한 거 말고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학교 와서 회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